탄핵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은 모레냐, 한 달 뒤냐, 시간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탄핵의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이제 탄핵은 오히려 여전히 이제 상수가 돼버렸죠.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부결이 됐지만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실 시스템도 좀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국무위원들부터가 벌써 동요가 되잖아요. 개헌과 관련해서 난 몰랐다, 난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발빼고 있는 상황이고 군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계속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여당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계속 잠재적인 불씨가 돼서 이거는 정말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받아들인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을 찬성했어야 되는데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조금의 시간을 더 주는 거고 벌어질 일은 이제 바깥에서 장애 집회는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임기 채우는 길은 이제 없다고 보고 남은 거는 질서 있는 퇴진이냐 탄핵이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소위 말해서 여권의 주장을 놓고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이 전무후무했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이 안 되고 미뤄진 상태에서는 그 반대쪽의 얘기, 대다수 국민들의 얘기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라. 여기에 거중내가 국회 추천 총리에게 치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우는 것은 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적어도 이런 것을 수습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큰 내용, 더 큰 무능력 이런 것을 오늘 탄핵 부결 후로 자초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후폭풍은 부결 이전하고 오늘 이후하고는 또 다른 양태로 이건 진행될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결 결과를 아직은 최소한 당에서 나를 지지한다고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일날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몇 번 내려고 그랬는데 참모들이 말린 거예요. 대국민 담화 자체 또 내는 거를 말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거를 다시 내가 비상계엄을 냈는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참모들이 지금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수할 거 진보 모든 언론의 비판이고 헌법학자들이 내란죄에 해당되고 해석을 하는 판국에 거기 가서 또 대통령이 설명을 해요. 2번, 3번을 말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또 내겠다고 고집을 하셨는데 보도에서 몇 차례 대통령이 담화를 내겠다고 했다 아니다. 그걸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수장이 쉽게 얘기해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듯이 해서 말린 거예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이탈표가 8표 미만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속도 조절을 하면서도 경고성을 담은 친한계 계산된 분열이다라는 시각과 친한계 응징력이 감소됐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그 20여 명의 의원들도 네.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는 모르고 당의 미래, 보수 전체의 큰 위기를 다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는다고 판단한 거죠. 다만 저번 특검법 때보다 이탈표는 많았잖아요. 부결이 됐지만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탄핵으로 봐야죠. 이것만으로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치적 그 성과를 거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부결시킨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다. 근데 시급히 하루라도 그걸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야당이 주장한 제2차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체포에 대한 얘기, 불안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군에 있는 국방부나 뭐 특전사나 국정원 모두가 그런 일은 없고 우리 다 거부할 거다라고 선언했고 또 실제로 그날 비상계엄 때도 보면 행동을 보면 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현실성 없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대통령에게 조금 우리가 이번에 한번 명분을,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대통령 변화가 없다면 그건 탄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태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뭐냐면 친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 봐라, 악착같이 버텨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옛날에는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가 대거 가담했거든요, 시위에. 이번에 근데 보수층은 안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염장을 질러대잖아요. 그러면 보수층까지 다 해서 정말 2016년 같은 상황이 오고, 그때가 되면은 국힘 내에서 움직이고 친윤들마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거리로 넘어갔다고 봐요. 윤석열을 겪어보니까 박근혜가 천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지금까지 야기됐던 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여야에서 확실하고 뚜렷하게 존재를 굳힌 경우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계엄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담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네, 지금 그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지. 그때 그 밤에는 모든 국민들이 국회, 그중에서 다수당 야당, 여기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주는 그 순간순간에 전부 주목하고 가슴 졸이기를 했던 그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나 상황 대응 능력이 아무튼 국민들 눈에는 안정감을 주고 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가장 뚜렷하게 존재감을 굳힌 경우고요. 한동훈 대표도 메시지가 너무 간결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이거 위헌 위반받아 안 된다. 그리고 직무정지까지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최소한 탄핵을 사실상 찬성한 한동훈 대표가 이게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됐으면 배신자 공격, 배신자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는데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언제 돼도 된다고 보는 거고, 여권은 해결 능력이 없는 거고, 질서 있는 퇴진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도 벗어나고 이후에 더 존재감을 굳힐 수 있는 시간표를 오늘 부결로 받아놓은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돼야 조기 대선을 치르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계절이 바뀔 문제가 아니잖아요. 탄핵이 된 것과 오늘 부결된 것은 한 끗발 차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어차피 탄핵은 되는 거예요. 미뤄질 뿐이지. 예를 들어서 부결됐는데 해결을 못하고 이게 국민들이 한 달을 주고 석 달을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후속 조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야든 임기 단축이든 뭐든 하는데 대통령으로 실제를 하고 대통령이 또 국민 분노 게이지를 더 높일 수 있는 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또 탄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오늘 부결 이후로 엄청나게 또 국민들이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국민들이 나설 테고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선까지의 전체적인 시간표에는 큰 차이는 없다.